안녕하세요. 윤쌤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36차 시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양소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과정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워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영양소의 개념부터 볼게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이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주지요. 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 지방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탄수화물은요, 밥이나 국이나 빵이나 고구마, 감자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단백질은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은요,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에 많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젠 무기업류 볼까요? 무기업류는 멸치나 버섯이나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이타민은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마지막은 물입니다. 그래서 무기업류, 바이타민, 물 해서 총 6가지 영양소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은요, 주로 역할이 에너지원이에요.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요. 와, 완전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즉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쓸 만큼 에너지로 다 쓰고 남는 것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해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녹말이나 엿당, 설탕, 포도당 등은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포도당은 당이 하나짜리인 단당류고요. 엿당이나 설탕은 포도당 같은 단당류가 2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녹말은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 거고요.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주로 몸을 구성해요. 근육 같은 거.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이유가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효소 같은 것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광합성 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이런 효소들 같은 경우는 몸의 기능도 조절을 하거든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비, 콩 등에 많습니다. 지방은요, 몸을 구성해요. 완전 무섭다, 그죠? 뱃살, 몸을 구성해요. 에너지원으로 써요. 땅콩, 깨, 참기름, 버터 등에 많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글자 보이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앞 글자만 따서 선생님이 탄단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단지 모두 공통적인 건 다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만약에 탄수화물 1g을 우리가 태우면요, 여기에서는 4kcal의 열량이 나와요. 단백질도 4kcal. 하지만 지방을 1g을 태우면 9kcal라고 하는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결론 얘네 3개는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기업류는요, 뼈, 이, 혈액 등 결론은 몸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몸의 기능도 조절을 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기능도 조금만 있어도 돼요.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멸치버섯, 다시마, 우유 등에 많이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거. 바이타민은요, 역시 적은 양만 있어도 돼요.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하는 일 똑같네요. 하지만 무기업류는 몸을 구성하고 바이타민은 그렇지 않아요. 바이타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A, B, C, D, E 뭐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다 가는 게 아니라 A, B, C, D, E, K 이런 식으로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등이 많아요. 물은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아요. 선생님이 체중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 만약에 체중이 100kg이다 라고 하면 선생님 몸 안에서 물이 60에서 70 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00 중에 60g이나 60에서 70kg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구성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물에는요, 영양소도 높고요, 노폐물도 녹아서 물질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물은요, 비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영양소의 종류 6가지, 탄단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각각의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 안에 이 영양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영양소의 검출인데요. 다양한 시약을 써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돼요. 어떤 영양소를 검출할 때는 어떤 시약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시약을 써서 그 영양소를 검출하면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머, 어떤 색깔을 띄어서 어머, 너 누구 어떤 영양소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포도당 같은 경우를, 포도당이 그 음식물 안에 있니 없니 검출하고 싶어요. 근데 포도당은 있으면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병원에 입원해 본 친구들 있을 텐데 링거를 맞아요. 링거 포도당 수용액 맞는 그 링거로 맞아본 사람 있을 텐데 그때 말하는 포도당이에요. 여기는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베네딕트 용액이에요. 색깔 되게 이쁘죠.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이 있는 곳에 떨어뜨리고 나서, 다만 베네딕트 용액은 따뜻하게 가열을 해줘야 돼요. 직접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도 되는데 갑자기 막 끓어서 막 넘쳐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비커 안에다가 80에서 90도씨 정도 되는 뜨끈뜨끈한 물을 집어넣고 요 시험관을 담궈놔도 색깔이 이렇게 황적색으로 변해요.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거죠. 정리하면 포도당은요, 베네딕트 용액을 만나고 가열을 해주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색깔 변하는 걸 보고 어머, 포도당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녹말의 검출인데요. 요건 우리 광합성 할 때 했어요. 녹말 있는지 없는지 검출한 용액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해서 이런 갈색 용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녹말 용액에다가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청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젠 단백질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얘는 조금 복잡해요. 5% 수산화나트륨 용액하고 1%짜리 황산구리 수용액을 같은 비율로 넣어줘야 돼요. 뭐 2방울, 얘 2방울, 뭐 얘 1방울, 얘 1방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단백질이 만약에 들어있다면요, 두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지방은요, 수단3라고 하는 용액을 이용합니다. 증류수 위에다가 기름을 얹었어요. 막 흔들면 막 잘게 부서지긴 하지만 나중에 증류수, 물은 가라앉고 지방은 위에 뜨거워. 여기다 수산3 용액을 넣고도 마찬가지로 막 흔들어줘요. 그럼 전체가 다 이런 선홍빛을 띠는데 시간이 지나면 증류수는 밑에 가라앉고 지방은 위에 뜨고 지방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홍색으로 변합니다. 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영양소 검출하는 부분을 외워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노래를 하나, 영양소 검출송인데요. 굉장히 잘된 노래도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가장 심플한 동요에다가 가사를 붙인 이 검출송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선생님 잘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이 동요는 혹시 그 동요 아나요? 뭐 쏭알쏭알 쌀이 빼은 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맞습니다. 그 동요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부분은요, 늘려서 늘려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좀 부끄럽지만 포도당 이렇게 늘려요.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 가열,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녹마른 아이오딘 용액,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마른 아이오딘 용액 정람색, 야, 이 센스. 색깔 그대로, 글씨 색깔 그대로 변하는 거죠. 단백질은 이거는 목을 떨어져. 뷰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3 선홍색. 요런 식으로 노래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강아지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노래하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와서 영양소 검출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료를 보면요, 쌀 음료수 준비하고 식용유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관은 이렇게 4개가 아니라 실험을 얘도 한 번, 얘도 한 번, 얘도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관은 4개짜리 3개. 그치? 3, 4, 12. 12개가 있어야 돼요. 시험관에다 ABCD, ABCD, ABCD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무조건 A 시험관에다 떨어뜨리는 용액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B 시험관은 반드시 베네딕트 떨어뜨리고 80에서 90도씨 물에다 담가둬요. 직접 가열하면 좋지만 위험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5% 수산나트륨하고 그 다음 1% 황산구리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으니까 이건 뷰렛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D는 수단3, 지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은요. 첫 번째 얘를 제일 먼저 실험을 할 거라면 쌀 음료를 여기다가 여기도 쌀, 여기도 쌀, 여기도 쌀, 다 쌀 음료를 똑같은 양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A에다가 누구 넣어? 그렇지. 아이오딘 넣어요. B는 베네딕트. 여기서 강아지들이 난리가 났네요. 세 번째는 뷰렛 반응. D는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쌀 음료가 어느 시약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실험이 하나 끝나요. 그러면 시험관을 다시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쌀 음료가 아니라 이제 누굴 넣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식용유를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이 A에는 아이오딘, B에는 베네딕트, C에는 뷰렛, D에는 수단3를 넣고 실험을 해요. 그 다음 색깔 변화 봐요. 끝났어요. 다시 마지막 시험관 4개를 3개 새로 준비해요. 그런 다음에 우유를 똑같이 넣는 거예요. 이게 3번. 그런 다음에 A는 아이오딘, B는 베네딕트, C는 뷰렛, D는 수단3를 집어넣고 어느 색 변화가 일어난지 확인해 본다는 얘기죠. 실험을 3세트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분석된 표인데요. A 시험관은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치? 녹말이 있는지 확인하겠어. 나하고 반응하는 건 녹말이 있는 거야. B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반응하는 건 포도당 들어있는 거야. 3번 세 번째 C 시험관에는 5% 수산나트륨하고 1% 황산구리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뷰렛 반응이니까 얘하고 반응이 나면 그 안에 누구 있다?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D는 수단3 용액을 넣었으니까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험 쌀음료 얘 가지고 처음 실험했더니요. 쌀음료는 아이오딘 반응을 시켰을 땐 청람색으로 변했네요. 베네딕트도 황색색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뷰렛 반응 없었고요. 수단3 반응 없었어요. 결론 쌀음료는 누구 반응한 거예요. 아이오딘과 베네딕트. 아이오딘 녹말 있네요. 베네딕트 포도당 있네요. 결론 쌀음료에 누구 있다? 그렇죠. 쌀 음료에는 녹말과 포도당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험이 끝나요. 두 번째는 식용유 갖고 실험하는 거죠. 식용유를 똑같이 넣어요. A, B, C, D. A에는 아이오딘, B에는 베네딕트, C에는 뷰렛, D에는 수단3를 넣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반응이 일어나 봤더니 A, B, C 모두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맨 마지막 수단3 용액 집어넣은 부분에서만 선홍색이 나타났어요. 아, 식용유 그 안에 누구 있다? 지방 있다. 그래서 식용유는 수단3에서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식용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지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끝났어요. 세 번째 시험관 안에다 우유를 똑같이 A, B, C, D에다가 똑같이 우유를 넣어요. A는 마찬가지로 아이오딘, B는 베네딕트, C는 뷰렛 반응, 그 다음 D는 수단3를 넣고 어느 색깔 변화가 일어난지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베네딕트는 전부 다 가열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우유 녹말은 반응이 없었어요. 우유 안에 뭐 없다? 녹말 없다. 하지만 황적색, 보라색, 선홍색 우유 안에 포도당 있다. 우유 안에 단백질 있다. 우유 안에 지방 있다. 그래서 우유 안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냐? 그럼 일단 포도당 반응 일어난 거 적으면 그 다음엔 단백질, 마지막에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할 때 우유를 준비할 때 저지방 우유 갖고 실험을 하면 실험이 잘 안 돼요. 그냥 일반 우유 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검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음식물 안에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검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2번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탄단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첫 번째 거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지방이 있습니다. 3번
포도당과 무슨 용액이 반응해서 황적색이 뜰까요? 그렇죠. 포도당, 베네딕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베네딕트. 물론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 가열. 가열 따뜻하게 80에서 90도씨 물에 담그거나 직접 가열을 해주셔야 황적색으로 변한다라는 사실. 영양소 검출송 부끄럽지만 여러분도 꼭 외워주시기 바래요. 그럼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오늘 수업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소의 개념을 먼저 얘기했어요. 영양소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어요. 영양소는 몸을 구성해요.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영양소는 몸의 기능도 조절하죠. 영양소의 종류, 탄, 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특징을 각각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이에요. 노래 순서대로 해볼까요?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 가열. 녹말은 아이오딘 용액, 청남색. 단백질은 요거 뷰렛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은 뷰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옆에서 계속 알짱거리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 그래서 입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우리 몸 소화기관 안에서 각각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